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헌이 됐나 봅니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댓글로부터 나온다 로 헌법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 트위터 글은 이제 220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왜 특검이 필요한지 느낌이 옵니다. 특검이 끝나면 트위터 글은 수십억 건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박근혜 씨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그 증거 이제 차고 넘칩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정권, 이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는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단 트위터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김종인 쫓아냅니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것이지만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측면에서는 쫓아낸 거나 다름없죠.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과, 반성 이 모든 것도 대신 읽게 하거나 부하들이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국민 담화문도 기자 간담회도 없이 오직 청와대 안에서만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국민이 대통령 박근혜 씨를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라는 말만 쏟아붓습니다. 한심한 대한민국이 한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한심한 겁니다. 라디오 비평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댓글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1조 물론 풍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게 자기가 잘나서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의 불법 트위터글 220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국정원의 불법 트위터글 2200만 건 모두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국정원이 작성한 그리고 전파한 121만 건 트위터 글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던 검찰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되는 글이 무려 2200만 건이라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5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팀의 2653개 계정을 통해 정치, 선거 개입 활동이 의심되는 트위터 글이 220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200만 건, 더 조사하면 2억 건, 20억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과는 달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의 직원들이 간첩을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국정원의 직원들이 조를 짜서 업무 시간에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 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또 국정원의 공식 해명과 달리 트위터 팀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팀원이 개설한 계정 정보를 팀 차원에서 관리하며 공동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트위터 계정을 공동 관리하면서 상부로부터 금일의 이슈, 논지를 지시받아 이를 토대로 트위터 글을 올린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이미 심리전단 직원 황아무개 씨가 검찰에서 원장님 지시가 있으면 차장, 국장, 과장의 단계적 회의를 거쳐 지시가 구체화돼 일선 직원에게 전달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제시된 증거를 통해 조직적 범행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네, 바로 밑줄 쫙 그어야 될 부분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이 바로 박근혜를 당선시킨 부정선거였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2200만 건 중 2100만 건 정도의 분석을 포기했다는데 말이 안 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당장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검찰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는 게 차라리 낫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위 간부 3명만 처벌하고 만다면 직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주게 됐다. 과거 권력기관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들에 비춰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네, 다시 밑줄을 쫙 그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제대로 수사할 수 없으면은 차라리 검찰 스스로 특검을 요청해야 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온갖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자기는 붉은 카페트 위에 앉아 서 있으면서 저 멀리 떨어진 김진태 불러가지고 임명장 줬습니다. 자, 취임 일성이 뭐였습니까? 검찰의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려면 댓글 수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특검 요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밑줄 쫙 그어야 될 부분은 원세훈 등 고위 간부 3명만 처벌하고 나머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기관이 또다시 선거에 개입할 때 나는 윗사람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처벌 안 받아! 라는 잘못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정훈교육을 명분으로 국가보훈처는 안보교육을 빙자해 야당을 종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DVD를 병영과 전국 곳곳에서 틀어댔다. 또 일부 사이버사 요원들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시발단의 글을 퍼나르는 등 여당과의 연계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이 2200만 건의 글로 불법을 저질렀다니 총선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하기 힘들다. 바로 이런 결론, 총선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이명박 정권이 그 일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선거본부와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 연계된 의혹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무수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사, 주중대사로 내보낸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영세, 김무성, 그리고 서상기, 국정원과 인적 혹은 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김진태 검찰이 그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할 수 있는 신형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과 대선 정말로 공정하게 치러진 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벌써 6개월 전에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이라 하더라도 지난 총선 대선이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인사들은 더 이상의 축소 은폐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2차 범죄를 막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박근혜 씨를 당선시키는데 또 외곽에서 활약을 했던 중앙대 법대 교수였던 이상돈 씨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앞으로 4년을 굴러갈 수 있을지 의심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그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박근혜 씨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대로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정원 인사들은 더 이상 축소 은폐 기도를 포기하고 잘못된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 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게시판에 어제 구름패랭이님이 정지하셨다고 써주셨네요. 광주 풍암동의 임지영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이동의 다구동구님, 그리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반딧불 파이버님, 그리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웰스 노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소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개인적 일탈, 이게 뭐 조직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잠깐 벗어난 거다라는 식의 변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용어마저 똑같아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어디선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야, 정권에 불리한 건 전부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해
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대선 트위터글을 유포했을 당시가 아니죠. 그 수사 결과가 조금 나왔을 때 지난 10월 18일이죠. 남재정 국정원장 심리전 지침이 없어서 일탈이 있었다라고 일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개입 댓글 작업이 역시 발각이 됐을 때도 10월 14일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도 지시를 받지 않은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그야말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 개인정보 열람이 있자 이번에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와는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했습니다. 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몽땅 개인적인 일탈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유물입니다. 김무성 대화록, 원시훈 국정원 대선 개입, 김영판 경찰청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김화영의 댓글 작업, 그리고 시발단의 대선 개입, 윤창중의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개인적인 일탈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대통령 쫓겨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닉슨입니다. 지금 닉슨의 길로 박근혜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유체이탈 사설을 나섰겠습니까? 최동욱 혼외자 정보 열람 누가 왜 지시했는지 속히 밝혀라. 중화일보 역시 사설로 청와대의 개인적 일탈 해명은 부적절하다. 서울신문 역시 최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청와대 개입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코미디는 조선일보 8면봉입니다. 조선일보 8면봉을 보니까요.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논란, 허술한 공직자 검증 때문 사생활을 없앨 만큼 가혹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라고 유체이탈 논설을 늘어놨습니다. 유체이탈 이명박근혜의 원조가 바로 조선일보였다는 그런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총장 뒷조사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청와대라고 청와대를 비웃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박근혜의 청와대 반성해야 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최 군의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사안의 성격을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청와대 행정관이 자의로 했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닌가. 청와대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건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바보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한목만 보고 열광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부가 그야말로 1%에게 다 집중돼도 허허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국력은 세계에서 넘버원일지 모르지만은 미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에서도 보듯이 하층민들은 의료보험 혜택마저 못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강풍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도 이명박의 집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후세가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장 동력은 복지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 없는 일로 돌렸지만 지금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부가 수출이 1조 달러를 수출입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건 말건 지금 수출액의 78%인가가 전부 대기업 수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국민 대다수의 구매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온갖 공약을 다 거짓말로 돌렸던 대통령 박근혜 씨. 대통령 박근혜 씨의 청와대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일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는 조 행정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직후 본인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했다가 경위 파악 중으로 말을 바꾸더니 개인적 일탈로 결론지었다.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으로부터 채군 정보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돼 있다.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을 불법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지인들에게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돼 고통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국장이 안행부 소속이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함구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왜 롤러코스터식으로 말을 바꾸고 허술한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을까요? 왜? 조 청와대 행정관의 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보 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게도 불통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적 일탈로를 제기했음직합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국정원과 군청은 유사한 논리를 동원해 수사 확대를 막으려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의 의혹과 분노만 키우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을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입니다. 검찰도 청와대 눈치 보며 적당히 미봉할 생각은 접기 바란다. 이른바 가이드라인에 맞춰 몇몇 사람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가는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심스러운 행보가 눈에 띄는 점은 유감스럽다. 조선일보의 혼의 아들 보도 이튿날 청와대 요청으로 채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을 지시한 서초구청 임모 과장이 소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부분이다. 이미 압수수색을 해놓고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임 과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검찰은 어떠한 성역도 두지 말고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 파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살 길은 이것뿐이다. 지금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검찰 수뇌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재 수사 실무 검사들의 불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정도를 넘었으면 양심선언을 할지도 몰라요. 김진태 검찰이 중립성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 끝나기도 전부터 임 과장을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위압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 국민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다면 조만간 돌통이 나고 시체말로 뽀록 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지고 더 큰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겁니다. 검찰총장 뒷조사 이걸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와대 이정현 수석의 그 용기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부산 중구 부평동 일가의 선율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안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 더더욱 좋습니다. 단식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취하게 되는데 몸에 있던 독소들도 같이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한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정자하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하네요.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TV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하시겠다는 분 내년 1월 4일 신년 첫 단식 캠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네요. 이상 광고였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특위 때 새누리당이 한 짓을 말입니다. 국정원 비호 특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정인 신청 하나하나 것부터 시작해서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갈까 봐서 그 실드를 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조차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그래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특검이 실종됐다고 특검은 계속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논의하는지 두고 봅시다. 하지만 합의된 사실은 국정원 계획 특위를 여야 간에 합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국정원 계획 특위가 아니라 국정원 계획 저지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과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도 국정조사 저지 특위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정원 계획 저지 특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열렬 지지층들 지금 하는 짓을 박수치면서 좋아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는 새누리당에게 중간층은 점점점 이반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새누리 국정원 계획 저지 특위를 만들 셈이냐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닻이 올랐다.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올해 안에 입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특위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이루려면 일단 개혁을 향한 최소한의 의지는 공유해야 한다. 국정원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개혁 의지 공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개혁에 대한 열정은 고사하고 개혁 특위를 아예 개혁 저지 특위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수족을 끊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등 어떻게 하면 개혁의 수위를 낮출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대북 심리전단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역시 결국은 종북 세력 운운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국가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체경한 말대로 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가안보 대공수사 운운하면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겁니다. 국민이 뽑아야 되는 국민의 선택권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이런 정치 개입 행위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겠죠. 사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계속 파보면은 지난 총선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1세기 정보 환경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궤도 이탈의 근본 원인인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는 것 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과제는 고사하고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마저 무력화할 태세다.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에 대해서는 국내 파트를 해체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사이버 심리전 활동 규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도 모든 것을 국회에서 다 통제를 받고 있다느니 대북 심리전 기능까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특위위원들도 국정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을 옹호하고 변명하기에 바빴던 그런 인간들,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의 조직 이익 보호에 앞장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 개혁 특위는 파열음만 내다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도 그랬어요. 그것이 새누리당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사안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영원히 여당일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했다가 나중에 입장 바뀌어가지고 자기들 사찰받고 하면 좋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철진한 폭풍인가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택의 실각, 국정원에 흘린 장성택 실각설에 대한 칼럼인데요.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큰 사건입니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함께 밝혀 혼선을 피하거나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김영희 대기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실각이라고 해도 그 원인은 비리, 전횡, 권력남용 등 그 범위가 넓고 거기에 따라서 장성택이 받았을 처벌의 내용도 가택연금, 근신, 직책을 박탈하는 등 삭탈관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장성택이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채용에 또는 군부와의 권력투쟁에서 밀린 것이냐, 아니면 더 넓고 높은 차원의 노선투쟁이냐, 장성택의 제거가 김정은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안보 환경을 흔들어 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김영희 대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두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권력 투쟁설을 일축했다. 김정은이 핫바지가 아닌 한 북한 사회에서는 권력 투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투쟁에서 장성택이 밀렸다는 추측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 이래의 선군 정책을 조정하면서 군부가 독점하고 있던 외화벌이의 이권을 당과 정부로 넘기는 개혁을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군부로 보면 외화벌이의 꿀단지를 뺏긴 것이니 장성택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군부 장악과 직결된 그런 큰 결정은 김정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장성택 혼자 강행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네. 지금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추적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부가 장성택 사태를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성택이 노선투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또 북한이 지금 같은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한 그들의 대남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가 두 번 만나본 인상으로는 장성택은 윗사람에게 달려드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의 핵심 측근 두 명이 처형됐다는 겁니까? 이종석의 설명은 아랫사람들이 장성택의 힘을 믿고 당 중앙처럼 행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을 수 있겠지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북한 문제는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실정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대북 정보를 독점한 국정원 계획 분위기에 물타기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대북 정책의 전체 맥락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제된 정보만 알려야 한다는 김영희 대기자의 지적. 지금이라도 국정원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